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오이고랑이 나왔습니다. 오이고랑 옆에는 고추 있죠. 고추 한 200포기 있고, 저기는 양파, 마늘. 여기는 풀밭처럼 보이지만은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습니다. 저 뒤에는 가지도 있고요. 일단은 뭐 오이 고랑이 났는데, 지난 영상에 그랬듯이 저희는 오이를 저희 먹을 만큼만 조금만 심었기 때문에 12포기 심었습니다. 12포기. 12포기면 엄청 나옵니다. 오이 한 포기당 담은 못해도 나 농사 초보다 그래도 한 10개씩은 따실걸요. 뭐 저도 초보긴 하지만 대충 따도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의 한 포기당 이렇게 따릅니다. 그래서 예전에 장사를 할 때는 오이를 이렇게 한 2고랑 심어서 가게에 쓰는 오이를 자급자족 할 수 있을 만큼 수확을 했는데요. 이제 가게를 접고 다른 직장인을 옮기다 보니까 딱 저희 먹을 만큼 12포기를 심었는데 12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맨날 첫날 오이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먹다 남으면 또 얼굴에 덕지덕지 붙이겠죠.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 밭일을 좀 하다가 오이 고랑이 나왔는데, 오이 고랑에 보시면 오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컸죠. 크면서 자빠졌습니다. 자빠져서. 그래서 줄을 튕겨야 되겠죠. 이때쯤 되면 줄을 튕깁니다. 미리 뭐 어릴 적 한 모종 한 10cm 15cm부터 잡는 분도 계신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. 오이나 고추 같은 것도 있잖아요. 바람에 이렇게 혹시나 쓰러져서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, 그거는 이 오이와 고추 여러 작물에 대한 모독입니다. 얘들은 웬만한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 부러지지는 않아요.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요 정도 될 때쯤에 되면 한 요 노지에 심으신 분들은 다 제가 키운 요만큼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시기 때쯤 되면 뭐 겨순도 따주고 작은 오이 이런 것도 따주고, 일단 요 보이시죠? 까만 줄이 보이시는데 이렇게 줄을 내려야 됩니다. 줄을. 저도 줄을 내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. 줄 내림은 뭐 인터넷 보면 많이 팔아요. 정말 많이 팔거든요. 근데 저는 이런 끈도 농장에 쓰다가 매듭에 쓰다가 남은 것도 있고 피복 철사도 좀 있고 해서 요거를 좀 이용했죠. 뭐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. 뭐 농사를 짓다 보면 요런 장비 집에 요런 게 남는 재료가 있으면 요걸 활용하면 되지 굳이 뭐 살 필요도 없고요. 아니다 나는 조금 편하게 할란다 하면 인터넷에 사시면 괜찮아요. 좀 싸고 저렴합니다. 요즘은 워낙 농자재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요렇게 피복 딱 보시면 피복 철사예요. 철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일자로 쭉 하면,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피복 전선을 톡 잘라서 끄트머리를 이렇게 뺑 돌려갖고 이렇게 쭉 해갖고 짝 자릅니다. 그리고 나서 요 모양으로 휘어 놓습니다. 휘어 놓고 보관할 때는 이 줄 자체를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쪽에 있잖아요. 비닐하우스 안쪽에 뼈다구가 있잖아요. 하우스 파이프 여기에 틱틱틱 걸어 놓습니다. 그래서 겨울 동안 내에 보관하다가 뭐 이제 작물을 재배할 때쯤 되면 이걸 다시 꺼내서 저 위에 겁니다. 지지대는 지난주에 다 세웠고요. 삼각 형태로 재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, 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해놨죠.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간단해요. 이렇게 만들면 여기 탁 걸어요. 걸고 요 피복 전선을 이렇게 뺑 돌려서 위로 올려버리면 돼요. 이렇게.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든데 두 손으로 하면 금방 해요. 이렇게 딱 해주면 딱 잡아지죠.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고 여기도 있고, 이렇게 해서 줄내림을 딱 해놨습니다. 그 오이가 있는 그 위에 줄내림을 했습니다. 쉽죠? 그리고 나서 오이를 한번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. 자 잠깐만요. 자 보이시죠? 오이 집게도 팔고요. 인터넷에 여러 종류의 집게를 많이 팔아요. 저는 두 종류가 있어요.
좀 작은 종류가 있고, 보이시죠? 작은 거 있고, 요거보다 코가 조금 더 큰 거, 요거 코가 좀 더 크죠? 요거에 비해서. 어이구, 보이는가요? 이거 보세요. 두 종류가 있는데 조금 작죠.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큰 거를 쓸 거예요. 자, 줄내림을 했는 상황에서 제일 밑에는 여기 요 꼽는 부분 있죠. 꼽는 부분. 안 보이네. 꼽는 부분, 가운데 꼽는 부분, 요 부분을 끈에 끼웁니다. 끈에 끼워서 줄기 사이에, 튼튼한 줄기 사이에 있죠. 거기에 톡 꼽아 놓습니다. 이렇게 해서 쭉 당겨 갖고 딱 잡으면 됩니다. 되셨죠? 간단하죠?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부분을 한번 잡고 한 중간쯤 부분 다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잡아주고 한 두 번 정도 잡아주고 좀 더 크면 또 잡아주고 하면 되거든요. 근데 뭐 오이를 뭐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. 요 오이가 달려는 상황에서 집게를 요 위에 집으면 당연히 오이가 상하겠죠. 그러니까 잎과 오이가 달린 그 밑에 마디에 집게를 집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렇게 놔두면 지가 요 발 내린 거 있죠? 요 발로 이 줄 타고 쭉 올라갈 겁니다. 요렇게만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오이가 밑에 부분에서 열리는 오이도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, 제가 전에 겨순하고 오이, 작은 오이를 따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꽃이 펴서 열렸어요. 그런 거, 요런 건 다 따줘야 되는데, 요거를 왜 따주냐? 보통 뭐 오이 농가에서는 한 5마디에서 7마디까지는 오이를 제거해 주고 재배를 한다 그러는데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합니다. 밑에 오이가 이렇게 달리면 제일 처음 오이가 달려버리면 이 영양분이 열매에 다 가기 때문에 오이가 크기가 좀 힘들어요. 오이 줄기가 크기가 힘드니까 따주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밑에 부분에 오이가 달려버리면 오이가 뭐 요만한 오이도 아니잖아요. 보통 한 30cm 넘어가잖아. 30cm, 40cm 정도 되는데, 그럼 밑에 바닥에 닿아요. 바닥에 닿으면 닿은 부분은 누렇게 되고, 왜냐, 햇빛을 못 보잖아요. 누렇게 되고 좀 싱겁습니다. 그 위에 부분은 또 초록색으로 돼갖고 그 달달한데 밑에 부분은 싱겁고 맛이 없어요. 모양도 이상하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이가 크니까 한 5마디 이상에서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, 오이는. 지금까지 뭐 오이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모든 작물이 그렇듯이 7월달, 8월달 되면 온갖 병이 나옵니다. 무슨 놈의 병이 이만큼 많은지. 고추를 비롯해서 가지, 오이, 수박, 참외, 온천지 병이 옵니다. 대표적으로 오이에 오는 병이 흰가루병과 녹균병입니다. 녹균병. 이 두 가지를 잡으면 오이는 설이 올 때까지 먹습니다. 솔직히. 근데 쉽지는 않아요.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뿌리시는데요. 저는 예방은 하진 않습니다. 예방이 언제 병이 왔는지도 제가 농장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나 잎에 지나다니다 보고 농장 살펴보다가 잎에 하얗게 꼭 밀가루 뿌린 것처럼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거나, 혹은 잎 사이에 누런 거, 노란 반점 같은 게 쭉 조금씩 생성된다 싶으면 그게 바로 허연건 흰가루병. 누리끼리 한 거, 그거는 녹균병입니다. 그때 돼서 너무 많이 퍼지면 안 돼요. 너무 많이 퍼지면 그 잎을 바로바로 잘라 주셔야 되고요. 조그만 점처럼 생길 때쯤 되면 그 농약방이나 종묘사에 가시면 녹균병 약과 흰가루병 약이 있어요. 보통 흰가루병이랑 녹균병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병으로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. 그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골라셔서 치시면 됩니다. 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치고 한 5일 정도, 5일에서 일주일 안 돼서 또 한 번 더 칩니다. 확실히 잡아주고요. 확실히 잡아줄 때까지는 오이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죠. 그러고 나서 비가 한번 오고 이러면 한 열흘, 약을 한번 치고 나서 열흘 이후
비가 한번 오고 열흘 이후에 수확을 합니다. 그렇게 하시면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뭐 오이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. 근데 문제가 없다는 게 좀 말이 좀 쉽지만 병이 한번 오면요, 한 포기가 이렇게 오잖아요. 모든 병은 이렇게 장마가 오고 이러면 물이 이렇게 장마에 빗물이 툭 떨어지면서 줄기하고 입에 묻어갖고 그 균이, 땅속에 있는 균이 이렇게 입에 발생하는 거거든요. 근데 좀 심하다 싶으면 여기 부분 좀 심하다는 부분은 잎을 다 제거를 해줘요. 물론 오이도 아깝다고 놔두지 마시고 다 제거해 주세요. 병이 왔던 잎은 다 제거해 주시고 병이 없는 위에 부분 잎을 키워 갖고 조금이라도 따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사전에 병이 조금이라도 왔다 싶으면 약을 치시면 돼요. 뭐 그렇다고 뭐 텃밭에 우리 먹을 건데 너무 약을 치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일단은 오이를 키우고, 오이가 한두 개 수확할 때쯤 되면 저 옆에 빈자리 있죠, 거기에 다시 오이 모종을 심을 겁니다. 그래서 최소한 약을 작게 치고, 이 오이들이 병이 와서 못 먹을 때 되면 얘들을 버릴 겁니다. 저는 약을 한두 번 쳐서 수확할 건 먹고, 계속 병이 온다 싶으면 얘들 다 없애버리고 다시 모종을 심어서 그거를 약을 좀 덜 치고 또 오이를 먹고,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.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뭐 굳이 뭐 나는 오이 5포기 심었는데 이 오이 5포기에 목숨을 걸겠다 하면 약을 때리 부으면 됩니다. 그러면 설이 올 때까지 먹어요.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. 텃밭을 뭐 해서 뭐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약을 때리 부을 수는 없잖아요. 네, 어쨌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오이는 이렇게 내림줄은 이렇게 했습니다. 간단하죠. 내림줄은 인터넷 사시면 많이 싸요. 하지만 저는 있는 재료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. 뭐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간단해요.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. 여러분들도 오이 농사 올해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. 부디 병이 안 오시길 바랍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갈티였습니다.